일단 해보면 똑똑해지고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는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빚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네. 대체 우리가 왜 이 빚을 이토록 비장하게 들고 있는지 자,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저를 네. 따라서 자, 톡톡톡 아주 살살 두드려주세요. 자, 먼저 머리 요 정수리 있는 쪽을 탁탁탁탁 두드려주시고요. 네, 마사지네요, 마사지. 네, 요런 시원해. 쿠션감이 있는 요런 빗이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한진 선생님처럼 여기 귀 밑에 귀 뒤에 여기 귀 밑에 목에 연결된 아주 살살 두드려주세요. 이게 하면 할수록 좀 세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참고 예. 자, 그다음에는 또 겨드랑이 쪽에 겨드랑이. 탁 요렇게 푹신푹신한 걸 쓰시면 더 좋아요. 근데 이게 뭐 선생님 무슨 잘하십니다. 운동하는 거예요? 네, 요거 네. 아주 요거 살살하면서도 여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네. 그러시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퉁퉁 붓는 내 몸. 이대로 그냥 두면 살로 가진 않을지, 혹은 질병 때문에 붓는 것 아닌지 노심초사 불안한 당신. 그런데 실제로 부기는 내 몸에 쌓인 독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 몸 안에 쌓인 독소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부종은 물론 심각한 통증과 질병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한데요. 독소 배출과 부기를 해소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 오늘 이 시간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 한의사 한동하, 요리연구가 노고은, 그리고 배우 홍여진과 함께 하루에 딱 한 번 독소 배출을 돕는 식자재로 만드는 일명 해독식단과 부기를 해소하는 방법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운동이요. 바로 내 몸속에 노폐물도 빼고 또 독소도 빼고 시원하게 이 붓기를 좀 이렇게 없애주는 하루에 한 번씩 꼭 빼고 또 빼고 빼서 제가 빼빼 마사지라고 이름 붙여봤어요. 이렇게 빗으로 이렇게 두드리기만 해도 이렇게 두드리기만 해도 빠지는 거야? 된다는 거 독소, 노폐물 아닙니까? 다. 네, 네. 이렇게 세게 두드린 거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뭐 느낌은 시원하더라고요. 오한진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거 자주 하는 편이에요. 네. 좋잖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맞아요. 네. 시원해요. 사실 이게 이제 림프 순환 마사지라고 하는 건데, 자, 림프 역할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청소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림프샘을 자극하면서 독소 배출을 돕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어떻든 간에 이 림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우리 몸 곳곳에 부종이 옵니다. 붓는군요. 그래서 이 마사지가 정말 효과가 좋아요. 단 주의점은 이 림프라는 것은 우리 피부 바로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게 두드리거나 힘을 너무 주시면 이 림프가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살살 톡톡 두드리는 정도로만 하시는 것이 림프도 잘 순환되게 하고 몸에 조금씩 붓는 이런 것도 좀 빼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한 것처럼 그런 약간 쿠션감이 있는 그 빗으로 하셔도 좋고 이렇게 그냥 심심할 때마다 그렇죠? 그 부위를 이렇게 톡톡톡톡톡 이렇게 좀 이렇게 쳐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또 두드려 볼까요? 네, 이게 뭐 시원해요, 굉장히. 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군요. 그렇죠. 되게 그렇죠. 마음은 굉장히 조금씩 세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뭔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한동원 선생님 어떠세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옷을 입고 하잖아요. 네. 지금 가볍게 하세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빗으로 살짝 하면 림프절이 자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좋아요. 이 정도. 톡톡. 그래서 빗도 좋고 저는 테니스공으로 많이 해요. 테니스공으로 잡고 좋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나 하는 게 좋아요? 이제 림프 순환은 나이가 들수록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네. 나이 수만큼 하시고 하루에 두세 차례 반복하세요라고 아이스만큼 여기를 두들기면 큰일 난다니까요, 진짜. 그럼 한동원 선생님은 한 몇 회나 하세요, 그러면? 뭐요? 안 들려. 저는 하루에 두 번을 하면 네. 100회 이상 해야 됩니다. 제 제 나이가 그렇습니다. 네. 벌써 100살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 이 운동하고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독소 배출은 돕고 부종은 이제 빼주는 네. 그 식자재가 있어서 이제 공개를 한다는 그렇죠. 건데요. 네. 혹시 이제 홍효진 선생님 평소
이런 그 증상들을 좀 이렇게 줄여주기 위해서 뭐 드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부종하면은 무섭죠. 왜냐면 저는 예전에 유방암 수술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때 림프절을 16개나 떼어냈어요. 그래서 특히 왼쪽이 부종이 심해요. 그래서 양배추가 또 이런 부종을 빼는데 좋다고 그래서 삶은 물도 먹고 또 양배추 즙도 먹고 갈아서 주스처럼 먹고 해요. 네. 뭐 사실 뭐 붓는 걸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뭐 부어 이지연 선생이라고 시도 때도 없이 부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 거울 보고서 누구세요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알고 1년 싶은 동안 것도 하면서 몇 번 많습니다. 몰라본 적이 있었죠. 그쵸. 네. 저 짝꿍 바뀐 줄 아셨죠? 아침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동진 아나운서도 네. 누군지 모를 때 있어요. 맞아요. 저도 좀 잘 붙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나만의 부종 해소에 좋은 음식 알고 계시면요, 저희에게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누르고요. 일단 해봐요를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동시에 유튜브 채널도 열려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시면서 이곳에 이제 궁금한 점이나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오한진 선생님 또 한동화 선생님 이제 두 분께서 독소 배출과 또 부종 해소에 좋은 식자재를 이제 추천해 주실 텐데 일단 먼저 빨리 그 추천부터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그 우리 오한진 선생님의 추천은 뭔가요? 네, 이 저만의 독소 배출과 이 부종 해소에 좋은 첫 번째 네. 그것은 바로 짠. 이겁니다. 자. 뭐예요? 이게 뭐지? 야, 그냥 물? 네, 맹물에 그냥 오이가 둥둥 떠 네. 있는 것 같은데. 예. 오, 맹물 같기도 하고 오이예요? 뭐가 둥둥 떠 있네요? 자,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바로 뒤에 한 잔씩 놔드렸습니다. 네, 그거를 한번 쭉 한번 들이켜봐 주세요. 네, 그냥 그거거든요. 맹물 같은데,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오한진 네. 선생님이 추천하는 바로 아유, 이렇게 좀 가려놓을 걸. 아유, 진짜. 맛이 이 물이 그 물이에요? 아유, 자꾸 보지 이거- 마세요. 아유, 정말. 잠깐만, 다시 한번. 아니, 어때요? 약간 상큼한 것 같으면서도 좀 약간 좀 짭조름하기도 짭조름하고? 하고 짭조름하죠? 네. 의외의 맛인데. 무슨 네. 갈증 해소 그런데 맛을 보니까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식재료 같긴 한데, 이걸 추천하시는군요. 일단 향은 내가 뭔지 알겠어요. 뭐예요? 한동환 선생님 감 잡으신 것 뭐, 같아요. 감 잡으셨네, 네, 진짜. 그럼 옆으로 보여요? 아, 그래요? 사실 요 물은 말이죠. 네. 이 독소 배출 능력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저절로 붓기가 빠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입니다. 재료는 근데 정말 요만큼밖에 안 평범하고. 드셔갖고 더 먹어야 되겠는데. 네, 이게 재료도 아주 평범하고 만드는 법도 정말 쉽거든요. 네. 하지만 이 물의 효능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잠시, 먼저 이 효능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부종이니까, 자, 이 부종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 건지부터 의학적으로 좀 간단하고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필요하죠. 네. 여러분들도 뭐 많이 쓰시는 단어이긴 하지만 제대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이 부종은 사실 질환명은 아닙니다. 어떤 질환에 의한 증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부종의 교과서적인 의미는 간질의 수분 증가라는 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질이요? 예, 간질이라고 하면 알아듣기가 참 어려우시죠? 네. 네. 이 간질이라고 하는 말은 세포와 혈관 사이의 공간을 간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관 바로 혈관과 옆에 세포.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랑 혈관이 바로 붙은 게 아니라 간질이라는 공간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몸은 이 혈관에서 세포로 영양소가 싹 넘어가야 세포가 살게 되는데 그 싹 넘어갈 때 이 간질을 통해서 지나가야 세포 속으로 영양소가 간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 간질에는 액체가 들어있어요. 이걸 간질액이라고 하거든요. 이 간질액이 어떤 이유에서든 증가를 하게 되면 부종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간질의 물의 양이 증가하는 이유 요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거나 혈관의 압력이 지나치게 떨어지거나 이 압력의 차이에 따라서 물이 찼다 빠졌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많이 부족해지면 혈관 속의 삼투압이 떨어져서 이 물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간질에 물이 차서 부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동맥을 따라서 모세혈관으로 흘러와요. 수분이 쫙 흘러왔다가
90%는 정맥을 따라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한 10%의 수분은 말이죠. 림프관을 따라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해서 림프관을 잘라내거나 또는 암이 림프샘으로 전이 돼서 이 림프관이 폐쇄된 경우에는 림프관을 통한 수분의 이동이 안 되게 돼요. 그러면서 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종은 심각한 병이 숨어 있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일시적인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네. 이 부종이 발생하면 이게 붓게 되면서 이 다리도 무겁고 몸도 피곤하고 활동량도 줄고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부종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면서 2차적인 질환에 노출될 확률도 증가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종은 말이죠. 그래서 내 몸 어딘가가 막혀 있으니까 좀 뚫어달라, 이런 신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볍게는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잠 좀 잘 자보자, 너 요즘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너무 많이 먹어, 뭐 이런 신호를 우리 몸에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 몸을 뚫어달라는 신호로 보면 되겠군요. 네. 네. 양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부종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또 한의학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또 들어볼까요? 과거 이제 저희 조상들도 부종으로 고생을 하셨겠죠. 이제 동의보감 등의 이제 한의사를 보면 이제 물 수자를 써서 수종, 또 물에 관련된 병이다 그래서 수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수액 대사가 부종의 원인이라는 이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보감에서는요, 수병을 5가지로 나누고 있었는데요. 부종을 풍수, 피수, 정수, 석수, 황한, 이런 이제 어려운 이름으로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풍수는요, 부종과 함께 뼈마디들이 아프고 바람을 싫어한다고 했는데요. 관절이 심하게 붓는 것을 풍수라고 합니다. 네. 피수는 가장 심각한 부종 중에 하나로 부종과 함께 부종 부리를 누르면 움푹 들어갔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통 함유부종이라고 하는데 신장 질환에 관련된 게 피수고, 또한 배가 북처럼 불러오르는 복수가 차는 거죠. 간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도 피수의 일종입니다. 세 번째는 정수인데요. 부종이 나타나면서 숨이 차요. 이거는 폐부종과 관련이 있는 것을 정수라고 했죠. 또 이제 석수나 이제 황한의 어려운 이름도 있는데, 이거는 심각한 질환에 의한 것으로 이제 부종의 일부를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종이 나타나면 무언가 대사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죠. 따라서 이제 부종이 나타나면 내 생활에 문제가 있을까, 나아가는 시기에 문제가 있을까 해서 생활 상태와 이렇게 시기 상태를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붓는 거구나, 부종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알겠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오래 저기 서 있어가지고 다리에 부종이 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께서 먼저 한 잔 쭉 들이키신 그 정체를 바로 노공원 선생님이 공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체는 바로 짜잔, 오이입니다. 오이예요. 오이. 네. 자, 그럼 오이 아까 저기 물 같았는데 그럼 오이수겠네요. 네. 사실 뭐 오이수 저도 뭐 몸에 좋다는 얘기를 좀 주변에서 듣긴 들었어요. 근데 요거 뭐 노폐물도 좀 빼주고 뭐 이런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만들어 보진 않았거든요. 그죠. 오이 하면은 우리 뭐 여자들은 얼굴 볼 때, 그렇죠. 눈퉁이 볼 때, 요거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 그렇게 붙여놓잖아요. 오이팩. 예. 네. 저는 뭐. 근데 이거 물은 또 어떻게 마시나? 그러게 말이에요. 요거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네. 노공원 선생님께서 직접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간단합니다. 오이수. 네. 보시면은 재료는 이렇게 오이, 천일염, 그리고 물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네. 단 여기서 중요한 게 충분히 오이의 성분이 나오도록 한두 시간 정도 둬야 되는 건데요. 네, 오이는 일단은 얇게 썰어주세요. 네, 썰어요. 네, 얇게 썰고 네. 꼭지도 그대로 넣을 거기 꼭지도? 때문에 버리지 네. 않습니다. 네,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는데 네. 한번 썰어보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반 네. 제가 가져갈까요? 네. 저한테 왼쪽집이라서. 그러세요. 칼질을 소리 좋아, 소리 좋아. 이게 모양이 힘의 없네. 차이인가요? 소리 좋아. 칼질을 저보다 잘하세요. 네, 야, 못 받는 소리 괜찮은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애 둘 키워보세요. 이게 칼질이 이게 지금 답답하면 안 되지. 근데 진짜. 오이를 써는 동안에 우리 그 오한진 선생님 그 오이가 이제 어떤 효능이 있어가지고 독소를 빼고 이제 붓기 해소에 도움을 주는지 궁금하고, 또 이제 레시피를 들으니까 소금이 들어가는데 살짝 그 천일염을 넣어준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네, 설명을 드리죠. 자, 이 오이에는 천연 이뇨 성분이라고 잘 알려진 황과 규소가 풍부합니다. 네. 그래서 이뇨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소변을 통해
통해서 우리 몸속에 나트륨과 물 배출을 돕게 되는데요. 때문에 몸 곳곳에 쌓인 나쁜 물질은 내보내고 붓기를 해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혈압을 안정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거든요. 이 오이의 효능은 요게 끝이 아니죠. 오이에는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 오이술을 자주 마셔주면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이 꼭지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이 꼭지. 근데 이거 맛이 없어요. 쓰죠, 써요. 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고 하는 이 아주 쓴맛을 내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예. 이 성분이 암을 예방하는 데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또 오이수에 소금을 살짝 넣었잖아요. 천일염을 넣었죠. 네. 이걸 넣게 되면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오이 속에 들어있던 수분과 영양소가 빠져나오게 돼요. 더더욱이 또 이 소금이 물에 녹으면서 이온화돼서 미네랄 함량도 높아지기 때문에 살짝 넣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도 이게 처음 만들어 보는데 저희가 이제 오이를 썰었는데 이걸 물에 넣고 네, 물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꼭지까지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네. 그냥 자, 넣네. 조금 아니 좀 넘치긴 많이 해야 넣으신 거 돼요. 아니에요? 넘치게 생겼어. 아유 진짜. 네, 조금, 네, 제가 덜어낼게요. 거기에 이제 여기다가 비주얼을 위해서. 네. 자. 천일염이 들어가는 거죠. 네, 천일염을 넣고요. 이렇게 완성이 되면 네, 냉장고에 1시간, 최대 2-3시간 정도 두고 마시면 우리는 되는데 거네요. 그쵸? 네. 네. 제가 미리 이렇게. 방송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 네. 오이수를 한번 따라 드릴게요. 자, 제가 그러면 아까 여러분께서 드셔보신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왜 이렇게 짭조름한 맛이 나나 했더니. 그러니까 천일염이 천일염을 좀 넣어서 네. 이게 너무 쉽게 그냥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사실 여름에 저희 집에서는 레몬을 넣어서 이제 레몬수를 많이 거기다 먹는데 레몬을 한 조각 넣어도 네, 되네요. 그리고 오이 이렇게 해서 또 해놔도 질리지 않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셔볼게요. 자, 완샷. 와. 짭짤하니 좋네요. 근데 너무 짜지 않고 그 오이의 상큼한 맛? 그래서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 오이 비린 맛을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질 정도의 약간의 짭조름한 맛이 있어서 특히 왜 여름에 지칠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건강한 짠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분 좋은 짠맛. 예, 아주 기분 좋은 맛이에요. 이거 물 대신 마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딱 한 번 만들고 그날 하루에 이 물 다 드시면 돼요. 1리터 정도니까 크게 부담 없거든요. 네. 쫙쫙 마셔주세요. 네. 오이는 또 나중에 먹어도 되겠어요. 그럼요. 저도 오늘부터 오이수를 이제 마셔봐야 될 텐데요. 오이수 만드는 법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네, 오이를 얇게 썰어서 병에 넣어 주시고요. 물 1리터에 오이와 소금을 넣고 냉장고에서 1-2시간 숙성을 해주시면 오이수, 건강한 오이수 완성입니다. 네. 자, 이제 그